할머니가 그러셨어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이 얼굴이 낯설다. 자신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분명 마음은 서른인데 얼굴만 혼자 늙어간다고요? 한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83세. 평생 자신을 꾸미며 살아오신 분이에요. 젊은 날엔 미용실을 하셨고 지금도 거울을 하루에도 10번은 보신다지요. 그날도 화장을 하려고 파우더를 두드리는데 거울에 뭔가 이상한 점이 보였답니다. 처음엔 그냥 작은 점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그 점이 점점 커지고 붉게 검게 변하더니 얼굴의 중심에 딱 박힌 듯 눈에 거슬리는 검버섯이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 이거 너무 보기 싫어요. 나 이렇게까지 늙고 싶지 않았는데. 그분의 말에 진료실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나이 들어 생기는 검버섯, 기미, 잡티, 흐릿했던 피부가 어두워지며 자신감까지 깎아먹는 그것, 누군가에겐 단순한 노화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정체성의 붕괴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상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바로 이 검버섯과 기미에 대해 집에서 할 수 있는 관리법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의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피부과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하지만 저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실천 가능한 검버섯 관리 비법. 안녕하십니까? 피부 노화와 색소 질환을 50년 넘게 진료해 온 91세 현역 피부과 전문의 김영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 검버섯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셨던 분, 기미 때문에 거울 보기가 두려운 분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만큼은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건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부터 집중해 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몸에 생기는 검버섯,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햇빛 때문인가요? 아니면 나이 때문인가요? 유전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맞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피부의 멜라닌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가 자외선을 받으면 적절히 방어 반응을 하며 멜라닌을 만들어냅니다. 그 멜라닌이 균형 있게 분포되어야 건강한 피부색을 유지할 수 있는데, 노화가 시작되면 이 멜라닌 세포가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반대로 불균형하게 활동하면서 색소 덩어리를 만들어내죠. 그게 바로 검버섯입니다. 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외선뿐 아니라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간 기능 저하, 이 모든 것이 피부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몸이 이제 회복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새살이 자라지 않고 묵은 살만 남아있으니 색소가 점점 더 진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할머니가 그랬어요. 선생님, 이거 레이저로 없앨 수 있죠? 물론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레이저로 없애면 일시적으로 좋아 보일 수 있어도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검버섯과 기미를 조용히 줄여주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려 합니다. 비싼 화장품, 복잡한 시술, 그런 거 말고요. 제가 직접 써보고 수십 명의 환자에게 권해본 방법들입니다. 마음 먹고 3개월만 따라오시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거울 앞에서 다시 웃게 될 그 순간을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며칠 전입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할아버지가 조용히 제 어깨를 툭 치셨어요. 선생님, 저 얼굴 좀 봐주세요. 사람들이 저만 보면 더러워 보인다고들 해요.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양볼을 따라 번져 있는 진한 갈색 반점들, 그 위에 겹겹이 올라앉은 각질, 그리고 한쪽 관자 놀이에는 검게 변한 좁쌀만 한 혹까지
그분은 78세였습니다. 농사만 짓고 평생을 시골에서 사셨죠. 햇빛은 친구고 모자는 번거롭다며 벗은 채로 파치를 하셨다는데 그 세월이 피부에 고스란히 새겨진 겁니다. 그분은 물으셨습니다. 이거 혹시 암은 아니겠지요? 걱정은 당연합니다. 검버섯과 기미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지만 모양이나 색깔, 그리고 크기에 따라 피부암과 구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확인한 건 그 색소의 경계입니다. 만약 경계가 불규칙하거나 점점 커지고 피부에 스며드는 듯 퍼지면 단순한 검버섯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분의 경우 단순 지루각 과정으로 피부가 자외선에 오래 노출되며 생긴 전형적인 노인성 색소 질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색소들 어떻게 줄여나가야 할까요? 첫 번째, 햇빛 차단이 우선입니다. 아니 선생님, 이 나이에 무슨 선크림이냐고요? 많이들 그러십니다. 하지만요, 이미 생긴 색소를 더 짙어지게 만드는 것도 바로 자외선입니다. 눈에 안 보여도 우리가 매일 맞는 햇빛 안에는 자외선 O와 B가 있습니다. 이중 자외선 O는 창문을 뚫고 실내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내에 있어도 피부는 손상을 입죠. 자외선 O는 피부 깊은 곳, 진피까지 파고들어 콜라겐을 파괴하고 색소를 자극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실천법, 하루에 한 번, 아침 세수 후 노인 전용 선크림을 얇게 발라주세요. 수분감이 많고 자극이 적은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그 위에 파우더 하나 톡톡 두드리면 피부도 덜 들뜨고 기분도 더 좋아지죠. 두 번째는 피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는 방법입니다. 노인 피부는 얇고 피지 분비는 줄어들고 혈액순환도 둔해져서 묵은 각질이 쌓이기 쉽습니다. 묵은 각질은 색소가 더 진하게 보이게 만들고 기미나 검버섯이 더 뚜렷해 보이는 원인이 됩니다. 각질 제거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은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이런 걸 추천합니다. 밤에 세수 후 따뜻한 물수건을 얼굴에 3분간 올려놓습니다. 피부가 부드러워지면 우유 반 컵에 쌀가루 한 숟갈, 꿀 한 방울을 넣어 고루 섞은 뒤 얼굴에 살살 문지릅니다.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그냥 바람을 쓸 듯 조용히 마사지하듯 문질러주면 됩니다. 그 뒤 미온수로 닦아내면 피부에 쌓인 노폐물이 씻겨나가고 안색도 훨씬 밝아집니다. 이걸 3주만 해보세요. 거울을 보시면 피부가 전보다 훨씬 투명해졌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할아버지는요, 지금도 매주 화요일이면 우유 팩 하시는 날이라고 합니다. 거울 앞에 앉아, 선생님, 나도 이제 사람 얼굴 됐어. 하시며 웃으시죠. 이처럼 검버섯과 기미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그 변화는 관리에 따라 얼마든지 조절 가능합니다. 색소를 줄이고 피부를 되살리는 첫걸음, 바로 햇빛 차단과 부드러운 각질 제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피부 속 색소를 밖으로 빼내기 위해선 그 다음 단계도 필요합니다. 피부의 재생력을 끌어올리는 생활 습관이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피부는 절대 하루아침에 늙지 않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진료실 한쪽에 놓인 의자에 한 할머니가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선생님, 나 거울 보기 싫어요. 이 얼굴로 장 보러 가는 것도 싫고 사진 찍는 것도 싫어요. 그분은 76세, 얼굴에 점점 번져가는 기미와 검버섯 때문에 심한 우울감을 호소하셨어요. 젊었을 땐 화장하면 참 보기 좋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 이젠 화장해도 지저분해 보여요. 얼굴이 탁하고 칙칙해서 뭘 발라도 안 먹어요. 이분의 가장 큰 고민은 화장이 뜬다는 점, 피부결이 거칠어지고 기미가 겹겹이 쌓이면서 베이스 제품이 밀리고 들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예 화장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안 하니까 더 우울해져요.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기미는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활력과 자존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미와 검버섯, 어떻게 피부 속에서 생성되는 걸까요? 기미는 주로 피부 속 멜라닌 세포가 과도하게 자극을 받을 때 생깁니다. 자외선은 물론이고 스트레스, 수면 부족, 호르몬 변화까지 모든 요소가 영향을 줍니다. 노인의 경우 여기에 피부의 재생력이 떨어지며 한번 쌓인 색소가 쉽게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실천법, 피부 속의 순환을 도와주는 온찜질과 순환 마사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온찜질입니다. 매일 저녁 수건을 뜨거운 물에 적셔 물을 꼭 짜낸 뒤 피부 위에 35분간 올려주세요. 이때 찜질 부위는 양볼, 이마, 턱선 순서로 올려줍니다. 이 온찜질은 피부 속 혈류를 자극해서 정체된 멜라닌 색소를 조금씩 움직이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나서 순환 마사지를 해줍니다. 손끝으로 광대뼈 아래를 귀 방향으로 부드럽게 문지르고 그 다음 코 옆에서 바깥 방향으로 쓸어내리듯 살살 움직여 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자극을 주는 게 아니라 피부의 림프 흐름을 도와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에 좋은 마사지를 하면서도 세게 문지르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건 오히려 색소 침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할머니께는 이 방법을 매일 저녁 식사 후 TV를 보면서 5분씩 실천해 보시라고 권해 드렸어요. 2달 뒤 그분이 다시 진료실에 오셨을 땐 피부에 생기가 돌고 얼굴빛이 한결 맑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나 요즘 사진 찍자고 해요. 그것도 셀카로요. 하며 웃으시던 모습이 지금도 잊히질 않습니다. 노화가 시작되었다고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부는 여전히 반응합니다. 손을 대면 따뜻해지고 정성을 들이면 응답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미나 검버섯을 단순한 노화의 결과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합니다. 그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이고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시 거울 앞에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실천법, 피부 속 순환을 위한 온찜질과 림프 마사지. 이건 단순한 미용법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첫걸음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이 색소를 피부 밖으로 밀어낼 수 있을지 말입니다. 피부는 먹는 것에서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걸음걸이도 당당하고 옷차림도 깔끔한 분이셨는데 앉자마자 한숨을 쉬셨습니다. 선생님, 나는 말이야. 젊었을 땐 얼굴이 복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다들 내 얼굴 보면서 피곤해 보인대요. 그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이마와 눈가 주변, 코 옆과 입가에 걸쳐 기미와 검버섯이 퍼져 있었습니다. 이게요? 무슨 약을 발라도 그대로예요. 오히려 더 진해졌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먹는 것도 조심하는데 왜 이게 없어지질 않죠? 그분은 스스로도 건강에 신경을 쓰고 계셨고 몸무게나 혈압, 혈당도 잘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피부는 몸 안의 내장 상태, 특히 간 기능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네 번째 실천법은 피부 속 색소 배출을 돕는 식생활 관리입니다. 피부 속의 색소가 빠지지 않는 건 몸속 해독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색소와 노폐물을 걸러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간세포의 활동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멜라닌 분해 속도도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검버섯과 기미가 한번 생기면 쉽게 없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간을 돕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째, 비타민C가 풍부한 제철 과일, 딸기, 토마토, 감귤류. 이런 과일들은
피부 속 색소의 산화를 막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줍니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복에 먹지 말고 식후에 드셔야 이가 덜 부담스럽습니다. 둘째, 간 해독을 도와주는 녹황색 채소,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청경채는 간 효소의 활동을 도와 피부 색소의 배출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특히 고등어나 꽁치, 연어처럼 기름진 생선은 피부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자외선에 덜 민감한 피부로 바꿔줍니다. 이 모든 음식은 하루 한 끼에 조금씩이라도 넣어서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할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은 이제 피부도 운동해야 합니다. 입으로 들어간 음식이 피부에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3개월은 걸릴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도착합니다. 그걸 믿고 드셔보세요. 그 뒤로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토마토 반 개를 갈아서 드시고 점심엔 고등어구이, 저녁엔 데친 시금치를 곁들인 식사를 습관처럼 하셨죠. 3달쯤 지난 어느 날 진료실에 오신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나보고 어디서 피부 관리 받냐고 물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피부는 내 몸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겉에 바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몸속에서부터 색소가 쌓이지 않도록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 들어도 좋은 걸 기억하고 좋은 쪽으로 반응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루 한 끼 피부를 위한 식사를 해보세요. 색소가 줄어들고 피부톤이 밝아지며 사람들이 당신 얼굴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검버섯, 기미, 이름은 달라도 결국 우리 피부가 말하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면 분명히 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고 바르고 관리하는 것 외에 우리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잠자는 동안 돕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진료실 문이 닫히기도 전에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한 손에 보자기를 들고 들어오셨어요. 선생님, 이거 좀 봐줘요. 내가 요즘 잠만 자면 다음날 얼굴에 뭐가 더 올라와요. 검은 게 하나씩 생겨요. 보자기 안에는 할머니가 모아온 크림통이 여러 들어 있었습니다. 이름도 어렵고 가격도 꽤 나가는 화장품들. 선생님이 저번에 피부에 좋은 음식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 그것보다 이게 더 빠를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샀다고 했습니다. 기미검버섯의 좋은 미백 크림. 단 하루에 피부가 맑아지는 기적의 연고. 이런 광고를 보고 두세 개나 구입하신 거였죠. 제가 크림의 성분표를 살펴보니 표기된 성분 중 일부는 미국 식약청에서도 금지한 강력한 스테로이드 계열과 하이드로키논 고농축 제품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쓰시고 나서 얼굴이 붉거나 가렵지는 않으셨어요? 있었지. 근데 그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처음엔 좀 따갑다가 나중엔 괜찮아지길래 그냥 계속 발랐지. 이런 분들 꽤 많습니다.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기대하며 자극적인 제품을 쓰는 경우. 하지만 이건 피부에 상처를 내서 일시적으로 희게 보이게 만드는 것일 뿐 진짜 치유는 아니죠. 5번째 실천법은 피부의 밤 시간에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수면 재생 루틴 만들기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재생 주기가 느려집니다. 젊었을 땐 한 번 상처 나도 며칠이면 아물지만 이제는 멍 하나가 한 달이 가는 경우도 많죠.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이 시간은 피부가 가장 왕성하게 회복하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간 동안 피부 속 멜라닌도 정리되고 손상된 세포들이 교체되며 피부 장벽이 회복됩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 시간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로 세안한 후 피부에 보습을 충분히 주세요. 피부가 건조하면 색소가 더 진하게 보이고 재생도 더뎌집니다. 둘째, 보습제를 바를 때 기미나 검버섯 부위는 손끝으로 살짝 두드리듯 흡수시켜 주세요. 강한 압력은 오히려 색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전에 환기를 충분히 하고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세요. 숙면은 피부의 비타민입니다. 자외선을 막는 것만큼이나 피부 색소에 큰 영향을 줍니다. 넷째, 침구류는 주 1회 이상 햇볕에 말리거나 세탁해 주세요. 피부에 직접 닿는 베개와 이불은 세균과 먼지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극 요소가 검버섯과 기미를 더 짙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할머니께 위와 같은 방법을 정리해서 수첩에 써드렸어요. 그리고 크림은 피부과에서 추천한 저자극 보습제로 교체해 드렸죠. 한 달쯤 지났을까요? 할머니는 환해진 얼굴로 오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세수하면서 거울 봐요. 검은 게 줄어든 건 아니어도 피부가 맑아져서 덜 거슬려요. 기분이 훨씬 좋아요. 우리는 때때로 눈에 띄는 변화만을 찾습니다. 기미가 사라졌느냐, 검버섯이 없어졌느냐. 하지만 피부는 느리게, 천천히 우리의 정성을 기억합니다. 밤에 자는 시간, 그냥 잠드는 게 아니라 내 피부에 기회를 주는 시간이라 생각하세요. 그 한 시간이 내일 아침 거울 속 얼굴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피부는 다시 숨쉬기 시작합니다. 잠든 사이에 검버섯도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집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피부 회복팩 레시피입니다. 안전하고 쉽고 효과까지 좋은 방법입니다. 그날은 진료 끝 무렵이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온 80대 할머니가 검정 비닐봉지를 조심스레 꺼내셨어요. 선생님, 이거 내가 직접 만든 거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봉지 안에는 흙게, 쑥귤 껍질, 그리고 벌꿀이 작은 통에 각각 담겨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온 거 따라 했는데요. 검버섯에 바르면 싹 사라진다 해서요. 그런데 바르고 나니까 가렵기도 하고 좀 찝찝하기도 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자연요법이나 민간요법을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 접하고 직접 따라 하십니다. 물론 그 중에는 도움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섞이거나 과하게 사용하면 피부를 상하게 하거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실천법은 집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안전하고 검증된 피부 회복팩 레시피입니다. 첫째, 쌀겨팩입니다. 쌀겨는 비타민 B군과 피부 재생에 좋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피부의 각질을 부드럽게 정리해주고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재료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쌀겨가루 1큰술, 우유 1큰술, 꿀 반 티스푼 이렇게 섞어 걸쭉하게 만든 뒤 세안 후 얼굴에 얇게 펴 바르고 10분 뒤 미온수로 깨끗이 헹궈줍니다. 주 1회 정도 사용하시면 충분합니다. 지나치게 자주 하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피부 상태를 보며 사용 간격을 조절해 주세요. 둘째, 감잎 우려낸 물 세안법입니다. 감잎은 비타민C 함량이 높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기미와 검버섯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감잎을 깨끗이 씻어 끓는 물에 10분 정도 우려낸 후 식혀서 세안 마지막 단계에서 얼굴을 헹궈 주세요. 그냥 물 대신 감잎 우린 물로 마무리하면 피부가 한층 밝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팩입니다. 고운 곡물가루, 특히 녹두가루와 팥가루는 피부에 열을 식히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녹두가루 1큰술, 플레인 요거트 1큰술, 꿀 한 방울을 넣고 잘 섞은 뒤 얼굴 전체에 바릅니다. 이 팩은 열이 많은 피부,
기미가 붉게 올라오는 경우 특히 효과적입니다. 그 할머니께 제가 만든 안전한 팩 레시피를 적어드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순서대로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 다시 배웠을 때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거울 볼 때 그렇게 깜짝 놀라지 않아요. 검은 점들이 서서히 연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편해요. 내 손으로 내 피부 돌보고 있다는 게 좋아요. 이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피부가 좋아지기를 바라지만 피부를 돌보는 그 시간 자체가 이미 우리를 치유하고 있었던 거죠. 민간요법을 선택할 때는 항상 피부에 자극을 주는 성분이 있는지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천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닙니다. 내 피부에 맞는지, 내 나이에 맞는지 확인하고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피부를 돌보는 노력은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한 존중입니다. 피부는 우리가 보내는 정성에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집에서 직접 만든 작은 팩 하나가 거울 앞에 나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볼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검버섯과 기미 관리법, 이제 머릿속에서 정리해 보시기 좋을 때입니다. 어느 날 진료가 끝난 저녁, 제 책상 위에 한 통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제게 진료 받으셨던 84세 할머니께서 쓰신 손편지였어요.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거울을 봐도 그렇게 낯설지가 않아요. 그저 나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버섯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이제는 제 얼굴이 미워지지 않아서요. 이 한 줄이 저에겐 오랜 시간의 보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기미와 검버섯을 관리하는 7가지 방법을 조심스럽게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 아침 세안 후 얇게 바른 선크림 하나가 검버섯의 번식을 막아줍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운 각질 정리. 쌀가루와 우유로 만든 자연 팩 하나가 피부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세 번째는 온찜질과 순환 마사지. 피부 속 림프를 열어 정체된 멜라닌을 풀어줍니다. 네 번째는 간을 살리는 식습관. 토마토, 브로콜리 등 푸른 생선이 피부 속 색소를 천천히 밀어냅니다. 다섯 번째는 숙면을 위한 수면 루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피부가 다시 태어나는 시간. 그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 여섯 번째는 집에서 직접 만드는 자극 없는 자연 팩. 쌀겨, 감잎, 녹두가루. 피부를 진정시키고 맑게 정돈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이 모든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피부는 한 번의 시술로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선크림, 한 번의 마사지, 한 번의 팩, 그게 쌓이고 쌓여서 피부의 시간을 바꿉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변화를 받아들일 줄 아는 놀라운 기억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검버섯이 단번에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울 앞에서 숨지 마세요. 검버섯을 덮는 게 아니라 내 피부의 속을 다독이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회복입니다. 마무리하면서 부탁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지인에게 이야기 한번 전해보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꼭 남겨주세요. 그 기록들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좋은 이야기가 더 멀리 가게 해주는 작은 동력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부보다 더 중요한 노인의 관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거울보다 무릎이 더 괴로운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얼굴을 다정하게 바라보는 그 시선을 기억해 주세요. 그것이 피부를 다시 살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